7월의 용인은 후텁지근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5년째 운영하는 중소건설사는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어요. 직원 12명, 연 매출 30억 정도의 회사였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갔고 아내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벽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연이 이렇게 늦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도연이 지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봤더니 어수선한 목소리였어요. 아, 여보. 회사에서 야근이에요. 9시쯤 들어갈 것 같아.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자주 늦지 않아?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요. 미안해. 전화가 끊어진 후 도연은 멍하니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는데 예전엔 이렇게 늦지 않았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9시가 넘어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생했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요. 지연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가방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맡았어요. 분명 집에 있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연이 세면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들떠 보였어요. 오늘도 늦어? 글쎄요. 상황 봐서요. 그래.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은 때로는 침묵이 답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도연에게 절친 성수가 찾아왔습니다. 50세의 성수는 전자기기 수리점을 운영하며 각종 장비에 밝았어요. 도연아, 얼굴이 왜 그래? 뭔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성수는 도연을 30년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지연이 누나 때문이지.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성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이혼한 사람이야. 징조는 다 비슷해. 늦게 들어오고 화장 진해지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 늘어지고 그런 건 아닐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둬.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지연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진동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지연이 깨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강민,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지켜온 내 삶이 거짓말로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어요. 새벽 5시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용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풍경과 달리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 도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약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착하기만 한 남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성수의 전자기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각종 부품과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성수가 납땜 작업을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못 잤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성수야, 부탁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성수는 납땜 인두를 내려놓았어요. 지연이 누나 휴대폰 확인해보고 싶어? 그런 걸 할 수 있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안 업무 했었잖아. 복제는 어렵지 않아. 성수는 서랍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USB만 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도연아, 진실을 알면 돌이킬 수 없어. 정말 괜찮겠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알아야겠어. 성수가 장치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 30초만 연결하면 모든 데이터가 복제된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집에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장치를 연결하자 진행률이 올라갔어요. 74%, 89%. 완료. 30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뭐 해요?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수의 가게에서 복제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이라는 이름이 도처에 있었어요.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38세, 용인시 기흥구에서 개인 PT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들이 적나라했습니다. 지현, 오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강민, 괜찮아. 조금만 더 조심하자. 지현, 당신과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강민, 나도 그래.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성수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진정해, 도연아. 3개월이야, 성수야. 3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호텔 영수증들도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들이었어요. 결제는 모두 지연의 카드였습니다. 도연이 번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식이 누군지 알아보자. 성수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의 SNS 계정이 나왔어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로필에는 인생은 강하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형적인 헬스장 나르시스트네. 성수가 혀를 찼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15년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대학 동기 윤석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석진은 서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오랜만이다. 석진아,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도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진이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위자료 청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호텔 출입 영상, 함께 있는 사진,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도 파악해둬. 석진의 조언은 냉정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연아, 분노는 이해하지만 차분하게 접근해야 해.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야.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2. 강민의 일상 파악하기. 2. 추가 증거 수집. 3. 재정상태 조사. 4. 법적 대응 준비. 며칠 후 도연은 강민의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기흥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파워 피트니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PT 상담받고 싶어서요.
직원이 강민을 불렀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근육질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강민입니다. 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도현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태연했어요. 어떤 운동 목표가 있으세요?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강민이 웃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운동이 최고죠.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드릴게요. 30분간 상담을 받으며 도연은 강민을 관찰했습니다. 말이 많고 자신감이 과했어요. 여성 회원들에게 유독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헬스장을 나서며 도연은 건물 주변을 살펴봤어요. CCTV 위치와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의 차는 검은색 BMW였어요. 성수와 만나 그날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식 꽤 잘 나가네. BMW의 강남 호텔이면 돈이 좀 있나 봐. 그게 문제야. 지연이가 호텔비를 다 냈어. 성수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카드 내역 보니까 선물도 많이 사줬네. 명품 시계, 옷들, 총 800만 원 정도야.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사준 것이었어요. 도연아, 이제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복수할 거야.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도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착하게만 살아온 남자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착한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8월 첫째 주 토요일, 용인시 여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의 건설사는 3년째 퍼레이드 차량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특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형님, 장비 점검 끝났습니다. 막내 직원 민수가 트럭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차량 위에는 각종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수가 조종 장치를 확인했어요. 리모컨 작동 완벽해. 물 분사기, 색종이 발사기, 그리고 냄새 폭탄도? 그것도 준비됐어. 하지만 도연아, 정말 괜찮겠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어요. 오늘 강민이 온다는 거 확실해? 지연이 메시지에 있었어. 축제에서 만나자고.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도심 중앙로를 따라 각종 차량들이 줄지어 나갔어요. 시민들이 양쪽 길가에서 환호했습니다. 도연의 차량은 5번째 순서였어요. 저기 있다. 성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 앞에서 지연과 강민이 함께 서 있었어요. 강민의 팔이 지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작하자. 차량이 그들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강민이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야, 김도현. 강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내 아내는 이제 내 여자다.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지연이 강민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이제 질렸나 봐. 하하하. 강민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더 크게 퍼졌어요. 도현이 미리 설치해둔 무선 마이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첫 번째 장치가 작동됐습니다. 차량 위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강민과 지연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어? 뭐야? 강민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물벼락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흰 셔츠가 투명하게 젖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색종이 발사기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색종이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어요. 강민의 머리와 온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강민이 소리쳤지만 그 순간 세 번째 장치가 작동됐어요. 악취 폭탄이었습니다. 달걀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으악. 이게 뭐야?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강민은 악취에 휩싸인 채 색종이를 털어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젖은 몸에 더 잘 달라붙었습니다. 도현 씨,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도현은 차량에서 내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남자가 제 아내를 유혹해서 3개월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군중들이 술렁였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강민을 향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호텔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까지. 도연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파렴치한 놈이. 헬스 트레이너가 남의 아내를. 냄새 지독하네. 강민이 황급히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악취와 색종이 범벅이 된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불륜남 망신당했네. 저거 완전 코미디야. 누군가 외쳤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을 응원하는 소리였어요. 강민은 결국 혼자서 도망쳤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어요. 15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미안해. 아니면 들킨 게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요. 강민이가 자꾸 유혹해서 3개월이 실수야? 800만 원짜리 선물이 실수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당신이 내 카드로 산 명품 시계, 옷들 다 알고 있어. 강남 호텔비까지. 주변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누군가 이미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량으로 돌아섰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했어. 위자료랑 재산분할 포기각서도 함께. 여보, 다시 한 번만. 다시는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퍼레이드는 계속 진행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운전석에서 말했어요. 영상이 벌써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어.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제목이 뭐래? 헬스 트레이너 불륜 현장에서 물세례 당하다 이런 식이야.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맞나? 거친 목소리였어요. 강민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용서 안 해. 기다려. 뭘 기다려? 복수할 거야. 너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성수야, 2단계 준비해야겠어. 뭘 할 건데? 강민이가 먼저 공격해올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도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늘의 굴욕으로 강민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완전히 끝장낼 기회였습니다. 축제 다음날 오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소장 박 과장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에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이야? 중장비들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벽면에 스프레이로. 도연이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굴삭기에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트럭 타이어가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었어요. 김도연, 내 시대는 끝났다.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CCTV 확인해봤는데 새벽 3시경에 마스크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안 보여? 아니요. 하지만 체격이 건장했어요. 도연은 강민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피해액이 얼마나 돼? 대략 500만 원 정도요. 수리하는데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연이 성수에게 전화했어요. 성수야, 예상대로 됐어. 현장에 와봐. 30분 후 성수가 도착했습니다. 파손된 장비들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이 정도면 기물 파손이야.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 도연이 건물 구석으로 갔습니다. 어제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가 있었어요. 성수도 몰랐던 장치였습니다. 언제 이런 걸 설치했어? 어제 퍼레이드 끝나고. 강민이 복수할 걸 알고 있었거든. 카메라 SD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체격과 걸음걸이가 강민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잡혔네. 성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강민이 굴삭기 유리를 깨뜨리는 순간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안 보이잖아? 괜찮아. 다른 각도 카메라도 있어. 도연이 또 다른 장치를 꺼냈습니다. 현장 입구에 설치한 카메라였어요. 강민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네. 이제 경찰서 가자. 2시간 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영상을 확인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검거할 겁니다. 도연이 경찰서를 나서며 성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2라운드 시작이야. 2라운드? 강민의 헬스장이야. 어제 축제 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해봐야지. 성수가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불륜이라고 치니 수십 개의 영상과 기사가 나왔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 댓글도 수천 개야.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 강민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가 트레이너라고? 파렴치한 놈. 헬스장 가면 안 될 듯. 용인에 사는데 저 헬스장 어디야? 절대 안 가겠음. 이미 신상이 다 털렸네. 성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강민의 개인정보, 헬스장 위치, 심지어 과거 여성 스캔들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파워 피트니스 앞을 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문 앞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헬스장 건물주가 나와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임대료도 밀렸는데 이런 사고까지. 다른 세입자들도 항의하고 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 받으세요. 건물주가 서류를 건네며 떠났습니다. 강민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강민 씨. 강민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가 뭐 하러 왔어? 기물 파손 건으로 경찰이 찾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CCTV에 다 나왔어요. 새벽에 내 현장에서 장비 부수는 거. 강민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었어요. 이것도 증거 아니야? 강민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연이는 이미 네가 이겼잖아.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것도
내 돈으로 호화 생활한 것도, 어제 축제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도, 그건, 그리고 내 현장을 부순 것도. 강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도연이 돌아서려는데 강민이 붙잡았어요. 제발, 선처를 부탁해요. 경찰서만은. 왜요? 무서워요? 헬스장도 망했고 평판도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도연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감에 넘쳤던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생각했어야죠. 다른 사람 안에 유혹할 때 그 결과도 함께 생각했어야 해요. 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강민이 체포됐습니다. 기물파손 혐의였어요. 지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강민이가 잡혔다면서요?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심해?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3개월 동안 나한테 한 일이 심하지 않았어? 이혼 서류 내일 받을 거야. 서명하고 집에서 나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인의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삶이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 시간이었어요. 3개월 후 용인지방법원에서 강민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물파손 및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금 500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도연은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어요. 강민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도연은 변호사 석진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래. 이혼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지연과의 이혼은 한 달 전에 확정됐어요.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모든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괜찮아? 표정이 좀 뭐가 승리한 사람 같지 않아.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겼을까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가정이 파괴됐는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다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야.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뒤는 항상 씁쓸하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밖으로는 용인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수였습니다. 도연아, 저녁 먹자. 오늘 선고일이잖아. 괜찮아.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내일 사무실로 갈게. 전화를 끊고 도연은 커피를 홀짝였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도 한때는 저랬었죠. 15년 전에는 나도 저랬는데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건설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네. 직원들도 사장님 보면서 배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배워? 정의롭게 사는 게 뭔지요. 당한 걸 그냥 참고 사는 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걸.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사장님 보면서 착한 사람도 결국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겼다는 말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3일 전에 받은 편지였어요.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여보에게 이런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강민이는 이제 용인을 떠났어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와의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 실수로 15년을 지켜온 우리 가정이 무너졌죠.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이해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15년 중에 14년 9개월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마지막 3개월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전의 시간들까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도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용인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어요. 성수와는 더 자주 어울렸습니다. 요즘 어때? 외로우면 소개팅 주선해줄까? 아직은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언제까지 혼자 살 건 아니잖아. 서두르지 않을 거야. 천천히. 도연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신문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 강민이 그 자식 관련된 거요. 박 과장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었습니다. 전 용인 헬스 트레이너 강민 씨, 고향에서 공사장 막일. 기사 내용은 간단했어요. 강민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이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강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차를 우렸어요. 녹차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9월의 바람은 선선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용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45년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찻잔을 비우고 도연은 책상으로 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도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